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어렵게 이 한정공대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작년에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또 있었는데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그 마지막까지 국힘당의 어떤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긴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3월 국회를 넘기면 한정공대가 그 정상 개교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국회를 통과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우리 시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정말 막판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네네. 예, 야당을 설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우선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원칙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 단독 처리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심해지면 네. 굉장히 그 대학 운영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해서 노력했는데 막판에 이제 그 LH 투기 부동산 투기 문제하고 또 서울시장 선거 등이 이렇게 얽혀지면서 대단히 야당이 좀 강경 분위기로 좀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막판에 좀 어려움이 예상됐었는데 결국은 우리 당의 산업자원이 그 위원들과 또 법사위원들의 그 정말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게 통과된 것이 굉장히 좀 다행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 출신인 송갑석 그 의원께서 우리 산업자원이 법안 심사 또 이렇게 담당하고 있었고 또 소병철 의원 법사위 출신이지만 또 그 손천 지역 출신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 한정공대 특별법 설립하는 것은 대통령도 관심을 가지던 사항 아니었습니까? 뭐 공약 처음 만들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님이 삼파죠. 사실은 그 주역이죠. 어찌 보면 공약이 만들어지는데 캠프 내에서 굉장히 좀 반대가 좀 심했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국정과제로 채택되어서 확정돼서 추진될 여부에 대해서도 청와대 내에서도 굉장히 좀 반론이 좀 있었던 공약이었는데 아마 대통령께서 우리 지역에 대한 또 우리 지역민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과 또 이렇게 그런 어떤 그 관심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님께도 다시 한번 뭐 시도민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 모 건설사에 대한 어떤 혜택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냐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까? 아마 이제 맨 처음에는 뭐 한정공대에 들어가는 돈이 한전이 적자인데 어떻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국민 세금 타령도 있었는데 아마 막판에 이제 부동산 그 투기 문제하고 이렇게 연계되면서 이 문제는 그 뭐 좀 정치적인 관점에서 제기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영 그 특혜 문제는 그 나주시와 전라남도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충분히 그 공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네. 또 법을 통해서 또 초과 이익은 또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시와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뚫고 드디어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역의 수건이었던 만큼 또 환영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반응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체감하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우선 뭐 어렵게 통과되어서 그런지 지역민들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지역의 최고의 수건 사업을 국회가 통과해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그 격려도 해주시고요. 네. 또 이제 또 무엇보다도 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 이제 단 하나의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대학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도 함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궁금한 것이 한정공대가 이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의 대학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대학의 목표는 우선 이제 2030년 정도에는 그 아시아 톱 10을 그 목표로 하고 있고요. 2050년 정도에는 그 세계 톱 10 공과대학으로 이렇게 좀 목표를 삼고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지만 이제 이 그 대학은 에너지 신기술 분야를 단일학과로 이렇게 융복합 학제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우선은 뭐 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인공지능,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리고 기후 환경, 그리고 또 스마트 그리드 이와 네. 같은 그런 어떤 교과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지금 성장하고 팽창하는 그런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는 그리고 단지 취업형 인재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창업형 네. 그런 어떤 그 벤처들을 키워낼 수 있는 네. 그런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서 교육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내년 3월에 이제 개교가 목표인데 과제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캠퍼스 건축부터 해서 우수 인재 유치, 핵심 인프라 구축 등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가능한 부분인가요? 우선 법안 준비하면서 시행령을 또 착실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 내년 개교에 큰 문제가 없겠고요. 네. 또한 뭐 캠퍼스는 2025년까지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준공에 갈 계획입니다. 이미 캠퍼스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서 뭐 이번 달에 지금 착공에 들어가는데요. 내년 개교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오늘 뭐 오전에 그 한전 그 김종관 사장님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네. 뭐 학생 그 모집에도 굉장히 큰 그 소위 말해서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걸로 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능을 통해 가지고 뽑힐 수 있는 우선 인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창의와 융합의 능력이 있는 그야말로 끼가 있는 학생들을 그 최고 수준들을 뽑아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도 있었고요. 네. 또 교수진 역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윤희진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윤희준 이제 추진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초대 총장이 되실 수 있는데 그 지역 특례 입학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지역 인재 등용에는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좀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이 이제 야당의 아주 공격 포인트였거든요. 네. 뭐 지역 인재 특례를 둬서 뭐 특정인들을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네. 사실 그런 논법 때문에 우리가 지역 인재 특례를 그 이번에는 배제하겠다 했지만요. 네. 우리 나주시가 또 전라남도가 10년에 걸쳐서 2천억 이상의 어떤 그 기여를 네. 좀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타 과기대의 어떤 수준에서 지역 특례도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학 설립 과정이 좀 원만히 추진되면 국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울산 유니스트 울산 과기대 수준 그러니까 네. 울산 과기대는 울산 지역의 학생들이 약 15% 정도 지역 특례 입학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마 뭐 그 100명의 규모에서 그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뭐 야당과 약속을 뭐 이제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지역 특례에 대한 문제를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성공적인 개교 또 지역 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이 생각하셨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우리 지역의 경제가 굉장히 그 지역 산업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 하면 의뢰껏 외부에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이런 게 우리 이제 단체장들의 뭐 참 하고온 날 그런 목표였는데요. 이제 우리 지역이 진정으로 이제 산업이 발전하려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한전 그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든가 또 한전의 그 신기술 연구소 또 대형 국가 연구 기관들을 우리가 네.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 산업의 생태계 여건을 만들어서 정말 수많은 그 혁신 창업 또 이 벤처 창업들이 가능한 그런 지역의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지역 산업이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서 키워낼 인재는 뭐 취업을 목표로 한 취업형 인재가 아니라 창업, 기술 창업과 혁신 창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재들을 발굴해내고 또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개교까지는 어떻게 잘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2030년 이후에 세계적인 본과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될 텐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번 특별법이 가장 그 핵심이 안정적인 그 학사 운영입니다. 자율적인 학사 운영, 독립적인 운영.
그러니까 특별법이 아니었다면 매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그런 어떤 예산이라든가 그런 어떤 연구 과제들을 설정하는데도 정치적인 바람을 탈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런데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이 재정 지원을 근본적으로 명문화했기 때문에 그 한국 그 전력산업 기반기금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시행령도 개정했고 특별법에서 정부 지원도 약속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에너지공대는 그 정치적인 바람과 전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한전공대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한전공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은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선점하겠다. 네. 국가 전략 차원에서 시작됐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냥 그 한국전력이 전남 광주에 이전해 온 것은 단지 그런 공공기관 하나가 이전해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전력과 함께 한전공대 또 한국 신기술 연구소 뭐 이런 그 대형 국가 연구기관 등이 어우러진 그런 네. 지역의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서 광주 전남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결국은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 것이다. 네. 이게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그런 목표였다는 것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이번 특별법 그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한전과 또 한전공대 또 이후에 또 유관기관과 또 교육기관들이 다 이렇게 여기서 시너지 효과를 좀 또 유인하기도 하고 해서 지역 경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좀 바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가 네. 문자를 이 한전공대 설립을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네네. 첫 번째 문자부터 한번 만나보시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문자가 들어왔네요. 0588번. 나주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역 인재 양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자녀 키우는 입장에 궁금합니다. 아, 이거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되겠네요. 네. 어떻게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생각하세요? 우선 이제 한전공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한전에 직접 특별 채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목표로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창업형 인재를 키워내겠다 하는 그런 네.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지역 인재 이 양성 문제는 앞으로 저희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풀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자가 많이 온 모양입니다. 좀 짧게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또 다음 문자 만나볼까요? 자, 여기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자 7840번. 한전공대가 2022년에 개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전남대에서의 취업이 불리해질까요?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지금 16개 지역에 이전해온 그 공공기관에 정원의 30%를 지역 인재 채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2024년도까지가 이제 이렇게 지역 인재 30%인데요. 그 대부분이 광주 전남에 있는 대학 출신의 그 학생들을 이제 입학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큰 그 어려움이 없을 거로 생각되고 이 한전공대와 뭐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전대 뭐 전기과라든가 전대공대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대학의 같은 동료의 과들은 또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을 좀 해소해 주시기 아마 바랍니다. 지역 대학의 총장님들도 한전공대 그 시작을 개교를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까지 좀 잘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황사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는 좀 짙어지다가 내일이면 조금 옅어진다는데 그래도 황사 때문에 많이 고생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은 꼭 KF80 이상의 마스크 꼭 끼고 출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활동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